야행성 폭우가 쏟아지는 이유가 뭔지 이마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시간대 붉게 표시된 폭우구름이 내륙으로 줄지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오전이 되면 비구름은 흩어지고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지역도 많아집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폭우는 밤만 되면 비구름이 강해지는 야행성이 특징입니다. 최근 충남 서산과 홍성, 태안 등에 떨어진 시간당 80에서 100mm의 극한호우 모두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낮에는 지표면이 가열되며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는 난류가 많습니다. 폭우의 원료인 수증기를 수송하는 강한 바람이 난류에 막혀 내륙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난류들이 없어지는 밤에는 강풍길을 따라 막힘없이 유입되며 비구름대가 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야간에는 한낮에 대기가 머금지 못한 수증기도 응결하며 비구름 발달을 돕기도 합니다. 해만 지면 경남권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요. 곳곳에서 극한 호우가 쏟아져 긴급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재훈 기자.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경남과 울산, 부산 서부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이 서울 등 수도권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호우경보에서 주의보로 조금 전 변경됐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구와 울산, 경남 양산과 전남 보성 등에서는 시간당 50에서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폭우의 하천 수위도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 울산 태하강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남에도 여전히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서산 544mm, 광주 475, 나주 470, 홍성 447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경남권에 최대 250mm, 전남 200mm, 충청과 전북 150mm, 수도권도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충청과 남부지방은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도 예보됐습니다. 수도권도 시간당 최대 50mm의 물벼락이 퍼붓겠습니다.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 시에는 물이 불어나는 하천과 지하 공간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많은 비가 누적돼 산사태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오늘 밤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 중부에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새벽 시간대에도 집중호우가 곳곳에서 쏟아지면서 긴급 대피한 인원이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채은 기자. 네, 전국 곳곳에 밤새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서울 서남 서부권, 동부권에 새벽 3시쯤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과 금천구 가산동에는 비슷한 시간대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지금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총 6명입니다. 경기도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졌고 충남 서산에서 2명, 당진에서 1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했습니다. 광주에서도 2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7천여 명이 대피했고 2,500여 명은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는 총 729건, 건축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1,0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전 5시 기준 일반 고속열차 7개 노선의 운행이 중지됐는데요. 충북선은 오송에서 제천역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부산역 구간 운행이 멈췄습니다. 다만 KTX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지역과 시간별로 호우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웬만해선 외출을 자제하시고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 지역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연천군 필승교의 수위가 홍수기 하천 행락객 대피 수위인 1m를 넘겼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1.06m에 달합니다. 필승교는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합니다. 환경부는 어제 정오쯤 촬영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을 방류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환강댐 방류로 우리나라에서 행락객 6명이 숨진 뒤 남북은 환강댐 방류 때 사전 통보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도 통보 없이 환강댐을 방류했습니다. 역대급 폭우가 내린 지난 17일 광주 전남에서 낙뢰가 모두 6,000회 이상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장대비 속에 광주에선 764회, 전남도 5,333회 벼락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광주에서 관측된 낙뢰 횟수의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북쪽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단시간에 많은 낙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경산, 붉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져 내립니다. 남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강변까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경북 고령에서는 인근 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고속도로 위는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나흘에 걸쳐 이어진 집중호우는 전국에 걸쳐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그제부터 478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9건의 싱크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계속 내린 비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서 3명, 충남 서산 2명, 당진 1명, 경기 오산에서 1명이 각각 사망했습니다. 경남 산청 산사태에서 구조된 2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던 2명 외에 경남 산청에서 추가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실종자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7,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3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560곳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는 1,200여 건이 접수됐고 건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신고도 2,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열차 운행은 경부선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일반 열차와 경전선 마산에서 광주역 일반 열차, 동대구에서 진주역 모든 열차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호남선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KTX와 익산에서 목포역 일반 열차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대본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당국은 오늘 오후 5시 김민재 중대본부장 주재로 호우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 등을 총동원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대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호남과 경남 내륙 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광주의 모습인데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도로에도 물이 많이 고여 있고요. 자동차도 비상등을 켜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 지방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산청에는 360mm가량 내렸고요. 합천에서는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258mm가량 내렸습니다. 지금도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방 곳곳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영남 내륙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수도권에 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호남 지방에 최고 100mm 이상, 경남과 수도권, 충남 서해안에도 20에서 80mm가량 많은 비가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범람한 강물이 산책로와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갑작스레 불어난 강물에 둔치해 있던 차량의 운전자는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음식이 안 된다고 사람만 공부를 자꾸 차니까 차인데 그냥 사람만 내고 놀라고 여자. 울산은 밤사이 시간당 5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5시 40분부터 태화강 유역 곳곳에 홍수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의 한 마을은 전체가 범람한 하천에 잠겼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마을길이 모두 잠겨 주민들은 수시간 동안 고립됐다 빠져나왔습니다. 물이 차는 순간이 보지 말고 한 5분에 순식간에 잡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밤새도 잠을 자집니다. 하천이 범람해 침수됐던 마을 담벼락에는 침수 당시 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태화강 상류에서도 한 아파트 단지가 바로 앞까지 침수됐습니다. 단지 옆 공터에 세워둔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겨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물에 휩쓸려 중심을 잃고 물속에 처박힌 차도 보입니다. 저는 차 뺀 지 1년 몇 개월밖에 지금 안 됐는데 아침 지금 새벽부터 이러고 있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지난 주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도 폭우로 2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수위가 계속 올라가더니 지금은 다 잠겼어요. 오전 9시쯤 울주군의 한 사찰에 산사태로 한 명이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산림청은 오후 1시 반 울산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MBC 호우가 내린 경남 합천군. 하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일대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학교는 반쯤 물에 잠겼고 주택과 도로 모두 침수됐습니다. 마을 주민은 옥상으로 간신히 대피했습니다. 안동장 잠기고 건물 1층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잠겼다고 봐야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이 많고 트랙터 로더에 타고 동네 분들이 피난하셨다고 들었어요. 범람한 하천물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고 주민이 키우던 개는 지붕 위로 대피했습니다. 아우라 괜찮네. 시골 마을을 덮친 물살에 살림살이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노부부가 급히 짐을 챙겨 대피합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차량, 농작물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합천 읍내도 폭우로 불어난 물에 교량 공사 현장까지 침수됐습니다. 전통시장 부근도 물이 점점 들어차오르자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다급히 탈출합니다. 합천 대양면에선 토사가 마을 복판을 가로질러 내려 차량이 간신히 피해갑니다. 합천군은 오늘 정오쯤 합천읍 도심 전구역이 침수돼 읍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합천 초등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내리마을 근처인데요. 이 일대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까지 산청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3명으로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집중된 곳은 산청군 부리마을과 내리마을 두 곳입니다. 오늘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토사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오전 10시 부리마을에선 토사가 마을 주택 두 채를 덮치면서 집안에 있던 20대와 7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또 인근 내리마을에서도 오후 3시 반쯤 산사태가 발생해 집안에 머물던 40대가 숨졌습니다. 모두 흘러내린 토사에 주택이 함께 휩쓸리면서 숨지거나 실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산사태가 난 부리와 내리마을은 현재 흘러내린 토사에 도로까지 막히면서 진입이 차단된 상태. 이 밖에도 산청군 곳곳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정리에서도 폭우에 토사가 유출됐고 차황면과 신등면 등지에서도 산사태로 주민들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단성면과 신등면, 시천면 등에선 하천이 범람해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됐고 대전 통영고속도로는 비탈면 유실로 상행선 산청나들목과 단성나들목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산청군은 오후 1시 50분쯤 전 국민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의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수해를 이유로 모든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부터 국가 소방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소방력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